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자존심 상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범죄자의 머그샷입니다. 있는 그대로 찍힌 사진이죠. 2016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라마 경찰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 방화, 공공기물 파괴 혐의로 도주 중이던 지명 수배자 도널드 퓨입니다. 경찰이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올린 사진을 봤는데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더 잘 나온 사진을 보내줄 테니 바꿔달라. 실제 범인이 보낸 사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도망 중입니다. 잡히면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사진이 못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직접 셀카를 찍어서 보냅니다. 훨씬 잘 나왔죠? 선글라스도 끼고 각도도 잡고 본인은 만족했을 겁니다.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다라고 답장을 하고 정말로 사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분석합니다. 배경, 빛, 위치 정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뒤 이 사람은 체포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잡힌 걸까요? 경찰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에 잡힌 겁니다. 결국 그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단서를 제공했고 자신의 발로 감옥 문을 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을, 끝까지 버티다가 관계를 망치고 한마디만 참으면 될 일을, 이기려다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감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건강한 마음, 즉 자존감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감정으로서의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나를 지키지만 자존심은 때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에 끌려가는 삶은 순간의 감정에는 충실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존심인가 아니면 내 삶인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는 미군 방첩대 소속으로 한국에서 복무했고 1959년부터 1964년까지는 감리교 선교사이자 연세대학교 교수로 섬겼습니다. 이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여 1994년 북핵 위기 속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학자적이고 온유하며 품격 있는 인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몰두하며 바쁜 삶을 살던 어느 날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외롭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때로는 집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며 약 2년 가까이 따뜻한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저 잠시 쉬어가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의 전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유산 가운데 일부를 레인이 교수에게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셔주고 말벗이 되어주어서 참으로 행복했고 고마웠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레이니는 그 유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에모리 대학교에 기부합니다. 그 결과 학교의 재정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훗날 그는 그 학교의 총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은 다시 주한 미국 대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이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붙잡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 때 더 큰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결코 혼자 이뤄낸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뢰와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나눔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붙들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인생은 움켜쥘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진다. 2005년 캐나다에 사는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일 맥도널드. 돈도 특별한 배경도 없던 그는 어느 날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작은 빨간 종이클립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이 빨간 클립을 더 크고 더 좋은 물건과 교환합니다. 처음 시작한 빨간 클립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놀이를 통해 나에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훗날 온 레드 페이퍼 클립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 교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은 장난스럽게 그리고 누가 이런 것을 교환할까 반신반의했는데 일단 시도해보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락이 옵니다. 빨간 클립 물고기 모양 펜으로 바뀝니다. 밴쿠버에 사는 한 여성이 재미있다며 물고기 모양 펜과 교환을 제안합니다. 가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첫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제 펜은 수제 도어노브 문손잡이로 바뀝니다. 이 펜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독특한 문손잡이와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사람이 본래 클립과 바꾸려 했는데 이미 물고기 펜과 바뀐 것을 알았고 그것과 교환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클립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환된 물건을 보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손잡이는 캠핑 스토브로 바뀌게 됩니다. 문손잡이를 본 캠핑 애호가가 스토브와 교환하자고 합니다. 점점 물건의 실용성과 가치가 올라갑니다. 캠핑 스토브 발전기. 스토브는 다시 더 큰 가치의 물건인 휴대용 발전기로 바뀝니다. 이 시점부터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심이 붙기 시작합니다. 발전기 맥주 케그 대형 술통. 발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 큰 맥주통과 교환합니다. 맥주 케그 스노모빌룬 위 오토바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맥주 케그를 원했고 대신 스노모빌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물건의 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노모빌 여행 패키지. 스노모빌은 여행 상품과 교환됩니다. 이제 물건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물물 교환은 계속되면서 여행 상품은 벤 자동차와 바꾸게 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사람과 거래되면서 그는 결국 차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벤 자동차는 다시 녹음 계약 기회로 교환됩니다. 단순 물건을 넘어서 기회와 가능성으로 확장됩니다. 녹음 계약 영화 출연 기회. 이 기회는 다시 영화 출연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화 출연 기회는 집 렌트 기회로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의 집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캐나다 키플링이라는 마을에서 집 한 채와 최종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의 빨간 클립이 1년 동안 14번의 교환을 거쳐 실제 집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카일이 사용한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 이 원리를 계속 연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성공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카일의 진짜 힘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끝까지 실행한 끈기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다. 실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교환했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속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다. 작은 기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움직이는가, 멈춰 있는가? 이것이 결과를 만든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르완다. 이 나라는 한때 죽음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1994년 르완다 대학살, 1994년 4월 6일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불과 100일 동안 약 1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인간성이 무너진 비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고 나라 전체가 광기와 공포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가난과 내전에 시달리는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연 78%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깨끗한 도시와 발전된 산업을 가진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지옥 같던 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입니다. 그는 권력 유지가 아니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를 통해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놀랍게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화해였습니다. 르완다는 가차차 재판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묻습니다. 왜 내 가족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가해자는 말합니다. 그때 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과정은 서로를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결국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190만 건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르완다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체는 묻어도 진실은 묻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 과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한 달 동안만 기억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처는 과거에 있지만 방향은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를 붙잡으면 더 깊은 어둠으로 가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면 한 나라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완다는 그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 그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사람의 정기, 기상, 정신이 깃드는 곳, 얼이 깃드는 곳, 이것이 얼굴이다. 이 얼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뜻을 살필 수 있다. 1. 첫 번째 용모 생김새, 육체적 외모. 다른 말로 생김새 육체적인 외모라 할 수 있다. 이 용모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으로 DNA와 연관이 있다. 용모가 좋으면 보기에 좋고 첫인상에 많은 유익을 준다. 용모가 좋으면 사는 게 좋다기보다 사는 게 편하다. 잘생기면 조금 사는 게 쉽고 조금 안 생기면 조금 험난할 수 있다. 1. 현대 사회와 용모. 특히 현대인들은 용모를 많이 인식한다. 예를 들어 최근 백화점에 가보면 예전에는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젊고 멋진 양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 청년들이 서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야 여성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의 용모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이 용모 관리의 중요성.
사람들이 용모를 인식하기 때문에 용모는 어쩔 수 없이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샤워를 자주 하고 운동도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3. 화장품과 질서 코스메틱. 화장품은 영어로 코스메틱 카즈메틱인데 이 단어는 코스모스 카즈모스에서 왔다. 질서라는 뜻이다. 우주의 질서, 질서 정연함. 즉 화장을 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얼굴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에티켓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A. 두 번째 표정. 얼굴에는 표정이 있다. 피부 근육의 조합에 따라 약 7,000가지의 표정이 나온다고 한다. 1표정은 과거의 축적. 얼굴 표정은 주로 과거의 축적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을 알 것이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같은 표정을 계속 짓다 보면 주름이 생기고 그것이 얼굴에 남는다. 특히 우리가 가장 편하게 짓는 표정, 멍하니 있을 때의 표정은 오랜 시간 반복해온 표정이다. 그래서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표정이 말해주는 인생.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밝은 사람은 밝은 표정이 묻어난다. 걱정 많은 사람은 걱정이 얼굴에 배어 있다. 참 걱정 많이 하고 살았구나. 표정만 보고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표정이 좋아야 한다. 3. 표정은 변화될 수 있다. 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대표적인 예화로 리오나르도 다 빈시의 이야기가 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모델이 필요했다. 이 그림을 7년 동안 그렸는데 처음 예수님 모델로 선택한 청년은 온화하고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제자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그려가다가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 결국 감옥에서 모델을 찾게 되었고 그 얼굴로 유다를 그렸다. 그런데 그 모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7년 전 예수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19살 때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청년이 26살이 되어 가롯 유다의 얼굴이 된 것이다. 표정이 바뀐 것이다. 4. 삶이 표정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표정은 변한다. 그러므로 표정은 바꿔야 한다. 용모. 타고난 것 부모에게서 받은 것. 우리가 할 일은 단정히 정리하는 것이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다. 표정은 살아온 경험의 축적입니다. 반복과 훈련의 결과 변화 가능한 영역입니다. 표정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